안녕하세요. 줌 때려잡기 줌때잡 남영규입니다. 앞선 1부에 이어 2부의 연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줌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알아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줌을 활용하여 연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줌방을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클라이언트를 여시고 왼쪽 편에 주황색으로 된 새 회의를 눌러주세요. 참가 예약 화면 공유는 좀 더 능숙해지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우리는 방을 개설하고 그 방 안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회의 옆에 작은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비디오로 시작은 해제할게요. 시작하자마자 비디오를 켜두셔도 괜찮겠지만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화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장면들도 보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해제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학생들과의 수업을 위한 방을 만드신다면 아래에 내 개인 회의 아이디 사용은 클릭하셔서 방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회의 아이디는 학생들이 선생님께서 개설하신 방에 접속할 때 입력해야 하는 번호인데요. 학생들이 선생님의 방에 접속할 때 이 회의 아이디가 매번 바뀌게 되면 헷갈리거나 어려워서 방에 접속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내 개인 회의 아이디 사용을 클릭하시고 방을 만들면 새로운 방을 개설하더라도 같은 회의 아이디로 방이 개설되게 됩니다. 학생들은 항상 같은 숫자의 회의 아이디를 입력하여 쉽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므로 학생들을 위해서 이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거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주황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가 뜨면 눌러주세요. 아마 스피커와 마이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쉽게 넘어갈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스피커와 마이크가 설치되어야 줌으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위에는 일부에서 설정한 자동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하면서부터 기록이 진행됩니다. 지금 당장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면 일시정지를 눌러주셨다가 다시 기록하시고 싶을 때 일시정지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수업 내용을 저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아이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기다리는 동안 심심해하지 않도록 노래 하나를 틀어줄 예정입니다. 화면 공유를 누르고 화면 1 또는 데스크탑을 눌러줍니다. 누르기 전에 컴퓨터 소리 공유와 전체 화면 비디오 클립을 최적화로 눌러주세요. 그럼 교사가 보여주고 싶은 동영상을 볼 때 소리도 들리고 화면 크기도 최적화하여 보여줍니다. 화면을 선택하였다면 유튜브로 들어가서 수업 시작 전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나 동영상을 선택하여 줍니다. 이렇게 노래를 틀어놓으면 먼저 들어오는 학생들은 노래를 들으며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며 선생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저는 이렇게 노래를 틀어놓고 학생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편입니다. 다음에 참가자를 누르고 초대를 누른 다음 초대 링크나 초대를 눌러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초대 링크보다 초대를 주로 쓰는데요. 이유는 초대를 눌러서 안내를 하면 혹시나 링크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방번호와 비밀번호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를 통해 안내할 때 학생들에게 들어올 때 이름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대기실에서 수락을 누를 때 누구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학생들을 줌 안으로 초대하면 학생들과 함께 재미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보여주시거나 PPT 웹사이트를 통한 수업의 경우 화면 공유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화면 공유를 눌러서 학생들에게 보여줄 것들을 선택하고요. 다 보여주고 나면 공유 중지를 통해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위에 고급이나 파일 등 더 많은 기능이 있지만 저희는 줌을 쓰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소회의실 기능입니다. 모둠 토론이나 모둠 간 회의를 통해 수업을 해야 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소회의실을 눌러 참가자를 몇 개의 소회의실로 나눌 것인지 정하고요. 학생들을 랜덤으로 배치하고 싶으면 자동으로, 선생님이 직접 학생들을 선별하여 소회의실로 보내실 경우에는 수동으로 설정합니다. 저는 대부분 수동으로 설정하여 소회의실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학생들을 배치하여 소회의실을 생성하면 해당하는 학생들끼리만 따로 줌방이 만들어집니다. 교사는 이 소회의실에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학생들을 도우기도 하고 학생들의 의견에 피드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학생들 간 회의에서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교사가 소회의실로 오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소회의실을 없애고 처음에 있었던 한 공간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줌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능이 바로 이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활용하여 수업 중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다음으로 채팅의 경우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수업 참가자들끼리의 소통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데요. 혹시 학생들 간의 비방이나 장난으로 인한 수업 방해 등이 걱정되신다면 옆에 보이는 점점점에서 참가자는 다음의 사람의 대상과 채팅할 수 있습니다로 설정해 두시면 학생들은 비공개 대화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참가자에 보시면 모드 음소거가 있는데요. 모든 학생들이 마이크를 열어놓으면 소리가 겹치거나 혹은 소음이 들어와 수업에 방해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꼭 말을 해야 할 학생들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마이크를 모두 끄도록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이 바로 모드 음소거 기능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모드 음소거를 하실 수도 있고 각 학생들에게 마이크를 켜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가 꺼진 학생에게 비디오를 켜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 참가자들의 얼굴이 보이는 화면 설정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현재 말하는 사람을 위주로 화면을 보시고 싶다면 발표자 보기로, 모든 학생들을 보실 거면 갤러리 보기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화면들 중에서 한 화면을 모든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는 화면에 마우스를 우클릭하시고 비디오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선생님들은 줌으로 수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익히셨습니다. 물론 줌은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능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좀 더 풍성한 수업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복잡한 기능들을 활용하지 않으셔도 이번 연수를 통하여 안내드린 내용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멋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안내드릴 사항은 수업 이외의 줌 활용 부분입니다. 실제 줌을 활용하여 교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저희 학교의 예를 사례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방송실이 없는 환경으로 코로나 이전까지 모든 조회나 행사는 작은 도서관에 모여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으로 학생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줌을 활용한 방송입니다. 교장실을 포함하여 각 교실 컴퓨터 혹은 태블릿 PC들을 줌으로 연결하여 방송 조회 및 행사를 진행합니다. 메인 컴퓨터 컨트롤을 맡은 선생님이 방을 개설하고 교장실을 포함한 모든 교실에 초대를 보냅니다.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모습을 촬영할 용도로 교사의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고요. 학생들에게 방송을 보여줄 용도로는 교실 컴퓨터로 접속을 합니다. 즉, 교실의 모습을 비추는 카메라로 스마트폰을, 줌 화면을 보여줄 용도로는 교실 컴퓨터를 접속하는 것입니다. 방송을 진행하는 교사는 비디오를 켜지 않고 참여하는 컴퓨터의 화상화면을 가려두는 화면 안 보이기 기능을 통해 카메라가 켜진 화면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교장 선생님과 전교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방송국을 갖춘 학교에서도 사실 방송국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교내에 설치된 방송국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학년에서 방송을 운영해야 될 경우에 이렇게 줌을 활용하여 미니 방송국을 설치해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줌 활용에 대해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줌의 기능은 많고요. 줌 위에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살펴본 줌의 활용은 코로나 상황이 끝난 이후에도 학생과의 수업, 동료 교사와의 회의, 교내 행사 등 다양한 환경에서 계속 사용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연수를 통하여 줌 활용에 대해 배운 것이 각자 선생님께서 가지신 강점으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 이 연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이 연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